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에 여러 경제학 단체들이 있지만 한국경제학회는 가장 이렇게 종합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경제학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논쟁적인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경제학회에서 회원들 가운데 38명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39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38명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그러니까 97.4%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사분들 가운데서 조금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분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경제학자들을 뭐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38명이니까 제법 많은 숫자죠. 그 가운데 김현철 홍콩 과기대 교수이고 의사 출신이죠. 지금 아마 연세대학으로 옮기실 겁니다. 500명에 1000명 정도를 꾸준하게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홍익대학에 있는 유종민 교수는 시장 진입자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 이제 원로에 속하는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조장욱 교수는 의사들의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를 늘려야 된다. 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올바른 정책인데 잘못되게 추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뭐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3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한 건데, 그러나 이제 김세직 교수, 지금 이제 이 김현철 교수나 유종민 교수, 조장욱 교수, 이런 분들이 의료 문제를 좀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개 이제 사람들은 좀 지적으로 게으른 경우도 있죠. 본인이 교과서에 배운 그런 그 이론적 틀이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냥 현실을 그냥 투영하는데, 현실을 보고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짜 맞추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가 좀 특수한 서비스란 것을 잘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 현실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런 지적인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카고 대학의 트레이닝을 받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교수로 있는 김세직 교수, 이 생산 함수를 이용한 생산성 연구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진해온 김세직 교수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세직 교수가 쓴 주옥 같은 그런 칼럼은 9월 29일 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의사 전체 수가 적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국이 세계 최고다, 그냥 기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의료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기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11월 3일자리 나온 중앙일보의 기고문, 의사를 늘리지 않더라도 의료계에 투입되는 자본 증가로 인해서 한국의 의료 공급은 수요를 초과한다. 아주 파격적인 논문이죠. 그러나 저는 뭐 단박에 그걸 이해한 거죠. 전형적으로 생산성, 한 사회의 의료 공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에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의사 수,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의사 1인당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회의 의료 서비스 공급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노동 생산성에 의존한다.
아주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생산성 함수 분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실정 분석을 거친 다음에 김세직 교수가 그거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신문에 칼럼으로 이렇게 기고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제가 하도 여러분들 좋은 논문이고 좋은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걸쳐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세직 교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의사 수가 적지만 의사 1인당 의료기기, 그걸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 자본 장비율이라고 그렇게 하죠. 의사 1인당 갖고 있는 의료 서비스 양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현저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1인당 노동시간 투입에 비해 가지고 환자를 처리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를 구형을 가지고 작업할 때 비해 가지고 컴퓨터를 신형을 하나 구입해가 여러분 작업하게 되면 시간당 생산성이 현저하게 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AI가 없던 시절에는 방송하던가 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는 생산성이 확실하게 뛰지 않습니까? 그 AI라는 게 뭡니까? AI라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일종의 장비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장비를. 그 생산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김세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한국의 의료 공급 증가율은 3.2%포인트.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한국의 10년간 연평균 의료 수요 증가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1.9%포인트. 차이가 여러분들 뭐죠? 초과 공급이 1.3%포인트.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 기준을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 공급 서비스의 증가율이 1.3% 높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병상수도 거의 세계 최고고, 설비 장비, 의료 장비도 미국과 견주해가 여러분들 더 나을 정도로 큰 MRI 촬영기, CT 촬영기 이런 게 최고인 겁니다.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겁니다. 자본 투입이 많기 때문에 의사 1인당 생산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옥 같은 그런 논문을 경제학자조차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니까 일반 분들이야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으면은 결국 그 사회가 그냥 잘못된 정책을 고스란히 실행에 옮겨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다 인구수로 나누어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세직 교수의 그 빛나는 그런 논문을 경제학자조차도 이렇게 이해할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몇십조, 몇백조를 치르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어쩜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른지 좀 진지하고 성실하게 어떤 사안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식자청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비난을 무릅쓰고 김세직 교수가 본인의 전공 분야인 생산성 함수 분석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의 의료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향후 10년간 1.3에서 1.9%, 의료 공급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3.2%, 공급 빼기 수요 증가율 플러스 1.3%포인트.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서 중앙일보에 2차례에서 기고한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참 고마운 일이죠. 저는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